김어준의 뉴스공장. 민당 최민희 의원과 함께 미투에 관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일찍 시작되었고 네. 사실상 그리고 여러 가지 논란을 겪었던 그리고 미투 창시자가 네. 정했던 기준들 다시 한번 짧게 정리해 주시고. 네, 5개. 우선 첫째, 성별 무관하다. 예. 성폭력 피해자들을 드러내고 보호하는 게 목표다. 두 번째, 여성 피해자가 많기 때문에 미투를 여성이 주도하지만 남성이 적은 아니다. 세 번째, 성폭력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의 느낌을 간섭해서는 안 된다. 네 번째, 명망가들의 운동 참여는 부정적이지 않은 정도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펜스루를 경계하는데 이것은 뭐 술자리 회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일상 업무에서 여성 배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것을 우리 현실에 적용하면 우리의 미투는 우선 권력관계가 있어야 되겠다. 두 번째, 직업적 가치의 현재적 미래적 훼손.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성범죄. 요 세 가지가 결합됐을 때 미투로 보는 것이 미투가 무작정 광범위하게 확산되는 걸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미투 운동이 잘 진행되는 가장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경청입니다. 경청. 네. 네. 미국 사회에서도 이 미투를 어디까지 볼 것인가 하는 논란이 있긴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네. 광범위해지면서 물론 그 개별 사안들은 다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인데 이게 사회적 의제가 어디까지냐. 왜냐하면 모든 레벨의 남녀 문제에 모두가 개입하게 되는 논란으로 발전하더라고요. 이게 거기서는. 네. 그래서 거기서도 여기까지여야 하는 거 아니냐는 얘기가 있긴 있던데 이제 그걸 정리하신 거죠 지금. 네. 말하자면. 네. 또 하실 말씀 있습니까? 관련해서 이제 지켜보시면서. 그다음에 이제 언론의 보도 태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이 미투 운동 혹은 성과 관련된 문제는 굉장히 이게 미묘하고 섬세한 문제잖아요. 근데 우선 우리 언론이 지나치게 선정주의, 떼거리 저널리즘, 우리 언론의 병폐가 그대로 요 미투 운동 보도에서 드러나고 있고, 그리고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미투 관련 기사를 쓰는 기자들께서 미투의 범위나 규정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처음 겪는 일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미투가 하염없이 넓어져서 그것이 결과적으로 모든 독자들에게 혼란을 주고 미투의 운동의 본질과 멀어지게 하는 그런 부작용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미투에 지나치게 집중하고 선정적으로 접근하다 보니 우리 사회에 수없이 많은 의제가 있는데 다른 의제들을 다 가로막고 있다. 그러면은 분명히 있고요. 이게 이제 그 민주당 쪽에서 지금 계속 주요 안희정 지사부터 시작해서 네. 여러 정치인들이 연루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리하십니까? 이 부분에선 뭐 일단 죄송하게 생각하고 네. 깊은 성찰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가를 생각해 보면 우선 첫째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 정부가 미투 폭로자들을 보호해 줄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터져 나오는데 그 아무래도 그 진보 쪽이나 개혁 쪽의 남성들은 미투 운동 피해자들에 대해서 연대를 표명하기도 하고 보호해 줄 거라는 믿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기본 전제돼 있고. 예. 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경계해야 될 것은 자꾸 기사나 이 방향이 뭐 안희정 지사의 문제가 지방선거에 어떤 영향을 주냐. 뭐 그런 민주당은 그 지방선거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이런 류의 기사가 나오는데요. 저는 안희정 지사가 민주당 소속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공당으로서 져야 될 책임은 그것이 지방선거에 불리하게 작용하건 지지율 하락이건 그건 책임지고 같이 감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점수는 또 다른 데서 따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미투 운동을 지나치게 정치적인 결과, 유불리와 연결시키는 태도나 정파적인 접근은 저는 뭐 미투 운동의 본질을 훼손하고. 근데 이거를 이제 기자들이 비판하면서 계속 비판하면서 기자들이 가장 먼저 여론조사 기관에 물어봐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건이 터지면 가장 먼저 이거 여론조사 그 여론이 어떻게 반영되고 있냐, 지방선거 어떻게 될 거 같냐, 본인들이 정작 가장 궁금해합니다. 그 이율 배반이죠. 정치랑 연결하지 말라, 훼손시킨다고 앞에서는 말을 하는데 제일 궁금해합니다. 그 태도 자체도 대단히 이율 배반적이죠. 뿐만 아니라 조금 갈고 닦을 필요가 있습니다. 실력을. 실력을 갈고 닦을 필요가 있습니다. 펜스룰에 대한 이야기도 조금만 더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오해가 생길 수 있죠. 이게 굉장히 방어적이고
졸렬하고 이게 해결이 안 된다는 거는 남자들도 동의하는데 당연히 저도 당연히 이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럼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찾지 못하니까 이런 방향으로 가는 거거든요. 근데 주로 이제 펜스룰에서 더 경계해야 될 것은 펜스룰이 술자리나 회식 자리에 여성을 참여시키지 않는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네. 업무에서 배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왜 남성들이 술자리나 회식을 펜스룰과 연결시키게 되냐면 주로 성추행이나 성폭력과 관계된 문제가 발생하는 게 술자리와 회식 자리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펜스룰이 강조하는 건 그게 아니다. 이게 과다하게 일상 업무에서 여성과는 팀을 안 짜려고 하는 분위기가 생긴다는 거죠. 네. 이게 미국의 사례에서 이미 검증된 거거든요. 미국에서 터져나온 얘기예요, 이건. 네, 펜스룰은 특히 미국 사회에서 여성의 사회 진출이 이 미투 운동으로 인하여 위축되는 흐름이 있어서 그거에 대한 경계이고요. 그래서 이건 일시적으로 혼란스러운 거 당연한 것 같고요. 너무 근본적인 문제가 동시다발로 다양한 층위에서 터져 나와서 그래서 저는 여기에 뭐 이렇게 의견을 먼저 갖기보다는 우리 모두가 좀 경청하고 때로 관망하고 이렇게 한 번 더 생각하는 그게 같이 필요한 것 공부해야 같습니다.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실제. 네. 저도 궁금해서 이제 쳐다보면 미국은 이제 이 논란이 조금 더 지나간 다음에는 그 여성계 내에서도 논란이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왜냐하면 이제 다종다양한 레벨에서 이런 일들이 나오니까 결국은 이제 무고한 사람들도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요 무고한 사람들의 경우를 두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 것은 전체적으로 이 폭로자들 네. 를 위축시켜서 네. 그걸 강조하면 안 된다. 그 희생은 어쩔 수 없다라는 부류와 네. 큰 대의를 위해서는 그러니까 소위 이제 남녀의 이 젠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런 피해를 어쩔 수 없다고 바라보는 여성계와 그렇지 않다고 하는 여성계도 미국에서는 갈라졌더라고요, 보니까. 이미 우리도 SNS상의 여론이나 보면 무고죄를 강화하자는 청원이 이미 청와대 청원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반대하는 입장. 그래서 어저께 그 성폭력 대책위에서 발표를 한 것 같더라고요. 그 피해자의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은 무고죄로 조사하거나 그러지 말자. 이런 안이 나왔으니까 지금 우리 사회도 대립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여성계 내에서 미국에서는 크게 논란이 됐다는. 우리도 곧 여성계 내에서 다양한 토론이 나올 것 같고요. 네, 남자들끼리 이런 얘기하면 다 면피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예. 미국에서 똑같더라고요. 남자들은 이 사안에 대해서 말을 하면 안 된다고. 네, 그러니까 거의 똑같아요, 보니까. 그런 것도 이게 과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이야기는 좀 더 정교하게 앞으로 계속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예. 네. 또 모시겠습니다. 네. 한 분이 아니라 여러 번 모셔놓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1차로 얘기를, 어려운 주제를 들어봤습니다. 최민희, 현 디지털 소통위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네. 쉬지 않고 뛰는 내 심장이 불타오르는 나의 젊음이 자, 하태경 최고위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네. 태경입니다. 네. 근데 요즘 공장장님이 저보다 더 핫해서 제가 위기의식을 느끼고 원래 핫합니다. 네. 원래 핫한데 어제 오늘 뉴스는 그거 가짜 뉴스예요. 예. 요즘 진지가 왜곡됐다는 거죠. 완전히 왜곡된 게 아니고 정반대. 근데 이제 뭐 그러니까 그건- 이제 기획 세력은 없다. 아니 제가 미투 사전 기획 세력은 없다. 미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안희정 정봉주를 공작이라고 해 이런 식으로 보도가 됐어요. 그런 말조차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안희정 정봉주는 사전 기획 세력이 없다. 그죠?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개인의 그 자기 용기에 의해 나온 미투다. 순수 미투다. 그러니까 그죠? 그렇게까지 나가지도 않고 그 말 자체를 하지도 않았어요. 아예. 없다. 아예. 그러니까 언론계에 네. 참 이렇게 저게 많은 거죠. 많은 거네요. 예. 아, 예. 그런 말 자체를 하지 않았고 안희정 정봉주까지 참 여기까지가 답니다. 그런 다음에 물어보시니까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희 지지층에서 불만이 많아가지고 꼭 좀 물어봐 달라. 아니 그거는 방송이 인터넷에 떠 있어요. 그러니까 있어요. 떠 있는데 기사가 텍스트로 나오잖아요. 그 텍스트가 그렇게 왜곡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부터. 사후에 이걸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잖아요.
이건 그래서 그냥 보이는 것이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예를 예를 들면 공작이라고 할 수는 없죠, 그죠? 아니, 그게-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거지. 그게 공작적 마인드라는 겁니다. 아, 제가 마인드, 공작적 마인드. 아니 들어보시면 돼요. 근데 공작이라는 단어 왜 이렇게 좋아해요? 아니 그게 공작이 아니고 뭡니까? 사후에 생각해 그러니까 보십시오. 여기서 공장장님이 이야기하는 공작이라는 개념은 굉장히 폭넓은 개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정치적으로 예. 상대방이 정치적으로 이용할 사안이 아닌데 그렇죠. 공격에 처했을 때 이용하는 건 다 공작인 거죠. 기본적으로 그런 마인드죠. 근데 그런 의미다. 예, 근데 아니 실제로 구체적으로 방송 내에 근데 실제로 공작적 마인드가 있는 분이 계시거든. 홍모모 씨라고. 누군가 기획했죠. 이렇게 생각하시잖아.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게 있으니까 비슷한 류의 이야기가 나오면 국민들은 저게 같은 류다. 이렇게 지금 오해를 받게 딱 좋으니까. 아니죠. 같은 이유로 만드는 공작이 또 있는 거죠. 또 있는 거다.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한 말은 실제로 방송에 그대로 떠 있는 건 공장장님은 공작의 희생양이다 지금. 아니죠. 또 한 번 나온 거죠. 제가 싫은 사람들이 있겠죠. 물론 그렇죠.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이제 잘 걸렸다 단어가 나오니까 이번에 예를 들어서 구체적도 예를 들어요. 예를 들어서 자유한국당에서 문재인과 엮을고리를 찾는다. 그런 기사가 나와요. 미투를. 미투를. 네. 네. 요런 거라든지 또는 그건 있죠. 예를 들어서 엮지 않더라도 탁현민 행정관을 끼고 도는 거는 정말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 보십시오. 그게 아니라 여기 이때까지 나왔던 등장한 모든 인물을 다 엮어요. 그 사람들을 네, 그거는 모두. 그렇게 그런 바보가 한국당에 있을 수 있죠. 있는데 안 통하지 그렇게 하면. 또는 구체적인 사례로 미투하고 세월호하고 엮어요. 그거 신문 기사로 있습니다. 그런 기사들이 어리석은 분이 계실 수가 있는데. 어리석은 분이 아니라 신문 기사로 존재해요. 문제는 전혀 안 통한다는. 제 말은 그런 예를 들잖아요. 그런데 맨 앞에 제가 안희정과 정몽주까지 그런 말을 한 다음에 단어 공작을 붙이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김호준이 안희정을 공작이라고 했다고 기사를 써버려요. 이게 공작이지 뭡니까? 알겠습니다. 오늘 제가 인터뷰를 사기예요, 하네요. 사기. 오늘 본론으로. 아니 갑자기 얘기를 꺼내시니까 갑자기 열이 확 올라가지고. 근데 미투도 제가 좀 하고 싶은 한 가지 더 얘기해 볼까요? 제 이야기 오늘 할게요. 이 주제 적어도 어제 오늘의 기사 관련해서는 제가 할 말이 정말 많아요. 근데 뭐 꺼내시니까. 그러니까 의원님도 신문 기사 나온 거 정리해 오신 거 아닙니까? 제가 직접 보진 않습니다. 예. 근데 그러니까- 어제는 프린트를 해오라고 해서 봤는데 약간 오해 소지가 있긴 하더라고요. 아니 이게 보시라니까 신문 기사를 프린트해서 보시지 마시고 신문 기사를 기사 말고 녹취. 아니 녹취도 제대로 안 됐더만 보니까요. 그런가요? 그냥 5분밖에 안 돼. 들어보세요. 정반대예요 완전히. 이쪽 한쪽 당에서 나온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 효과를 봐야 된다. 정반대죠? 분명히 잘 꺼내주셨어 아주. 저 혼자는 할 수 없는데 한쪽에서 나온다고 그러니까 하는데 결론만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좀 명쾌하게 이 미투의 공작 세력은 없다. 확인하지 못했다. 그게 더 아니 그 말이 정확한 아니죠. 이야기겠죠. 그걸 이용하려는 공작 세력이 그러니까 있다는 사전 거죠. 공작 세력은 확인하지 못했다. 확인하지 못했다. 그지? 그렇게 말씀하시면 또 왜곡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없다. 자, 다음에는 방송을 한번 보시고 알겠습니다. 거기에 굉장히 긴 얘기를 했어. 젠더 역사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다음에 JTBC는 칭찬받아야 된다고 했는데 거꾸로 JTBC는 전 잘 모르겠어요. 그건 뭐.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그 말 한마디를 다 자, 오케이. 다 반대로 해석한 다음에 그 기사를 뿌린 다음에 그걸로 우리 당 대변인이 한마디 했어. 바른미래당에서 저보고 꺼지라는 거 아닙니까? 거꾸로 방송을 듣고 말하세요. 아무튼 제가 그건 잘 걸렸어요, 우리 당 아주. 대변인한테 한마디 할게요. 근데 아무튼 자. 미투에 대해서 내가 예. 곰곰이 생각을 많이 해보고 네. 제 나름대로 어떤 종합된 결론이 있어요. 결론. 예, 그걸 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오늘. 그게 뭐냐면, 조심해서 하십시오. 예, 근데 예. 왜냐면 이게 우리 좌파 운동권, 저도 좌파 운동권 출신이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정확하게 주사파라고 해주십시오. 주사파 포함한 이 운동권이 아니 본인이 그 파 출신이었다. 네, 그렇죠. 운동권이 전 솔직히 비주사 NL인데 아무튼 네. 범주사라 하면 범주사. 이 주사 PD 할 것 없이 이 운동권 세대가요. 이제 이번 미투가 왜 좌파 진영에 집중됐느냐. 첫 번째 원인은 여러 가지 해석이 여성들의 나옵니다. 인권 의식이 상대적으로 높아요. 민주화 운동, 촛불 운동도 주도했고 네. 그래서 많이 터져 나오고 또 남성들이 연대해 주니까 보호해 주니까 터져 나오고 이것도 맞아요. 네. 또 하나 이유는 좌파 운동권 세대가 그 이전 세대보다 여성 인권 문제,
양성평등 문제 나은 점이 하나도 없어요. 똑같거나 더 심한 면도 있어요. 네. 근데 그럼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제가 볼 때는 전두환 정권 때 3S라고 했어요. 3S 기억나세요? 3S 정책? 네, 스포츠, 섹스, 스크린. 예. 그죠? 그러니까 우민화 정책이라고 했어. 그죠. 우민화 정책, 3S. 정치에 관심 갖지만 그걸 이거나 봐라. 그렇죠. 네. 그러면서 포르노물이 대거 등장했어요. 유포가 됐어요. 그렇게 해석하신다 지금. 근데 네. 그 전 세대는 ES 세대. ES 뭔지 모르죠. 포르노를 빼고. 아니 ES는 뭐냐면 그 전 세대는 썬데이 서울 세대야. 그러니까 좀 웃기긴 한데 아무튼 썬데이 서울. 그러니까 네. 썬데이 서울 세대가 완전히 이 포르노의 세례를 받고 이게 그렇게 해석하신다. 사회 권력에 대한 투쟁만 하다 보니까 내면 혁명을 못한 거예요. 내면 정화를. 자, 또 한 가지 네. 또 폭로할 게 있어. 우리 세대. 봉도, 예. MT를 가면 네. 술 먹고 남녀 가릴 것 없이 그냥 퍼질러 잔 거예요. 그때는 그랬죠. 한 큰 방에서. 큰 방에서. 네. 그러니까 MT 혼숙 문화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MT 혼숙 문화에 대해서 당시에 이것이 문제다라는 목소리가 나온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실수들도 많이 있었을 것이고.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뭐냐면 이번에 뭐 좌파 운동권만 집중된다고 해서 우파도 똑같다 이렇게 반박만 할 게 아니라 우리 좌파 운동권 그 세력. 갑자기 우리라고 하시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출신이니까 과거에. 예. 그 출신이니까 거기에 대한 총체적인 자기 고백과 자기 반성 이런 게 필요하지. 그것도 필요합니다. 당연히. 예. 예. 그러니까 저는 남성 일반으로 넓혀서도 해당되는 사안이라고 생각하는 게 이건 남녀 문제는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예를 들어 저희 아버지 세대만 하더라도 사실 우리 세대가 더 심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개인적인 체험, 사실 이건 굉장히 내밀한 거라서 다른 사람을 잘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아무튼 저희 아버지 세대보다 제 세대가 훨씬 심한 것 같아요. 그거 이제 일부 동의하고요. 일부. 근데 전체를 우리끼리 이 얘기를 길게 하면 안 됩니다. 근데 그 일부는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소위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지금 독재와 싸우는데 뭐 지역적으로 개인적인 일탈 문제를 지금 거론하느냐 이런 인식이 과거에 있었단 말이죠. 운동권에. 그렇죠. 대의를 위해서 사적인 건 희생하라는 예. 게 있었고 여성들도 더 큰 걸 위해 싸우는데 이런 문제를 제기하면 안 된다 하는 게 있었지만 지금은 예. 소위 과거의 보수, 수구라는 게 이제는 영원한 비주류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여성들 문제에 있어서도 이 우리 내부의 문제를 전면화시키는데, 그러니까 지금의 전선이 있어요. 그 전선은 뭐냐면 여성 대 마초 진보, 마초 좌파 이 싸움인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제가 일부는 동의한다고 하는 것은 그런 실제 운동권 문화가 실제 있었다. 더 큰 일을 하는데 왜 이러냐. 억압하는 문화가 분명히 있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지나치게 투박한 분석이라고 보는 것은 사실은 젠더 운동사를 보면 이런 역사가 오래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도의 독립운동 때 어떻게 여성인권이 인도 내에서 억압됐냐 하는 굉장히 유명한 논문 그렇죠. 논문 같은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여성이 이런 억압을 겪어왔던 것은 젠더 운동사 내내 등장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그렇죠. 등장하고 예. 그건 민주화 운동이나 다 똑같아요. 전 세계에 다른 보편적인 경험이 있는 것이고, 근데 지금 특히 좌파 운동권 욕먹는 게 네. 이분들이 겉으로는 인권 그렇게 입에 달고 살면서 안으로는 여성 인권을 억압해왔다. 그거 맞는 얘기고요. 예, 그러니까 이 점에 대해서 정말 근본적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야 저는 위기의식을 느끼는 게 이게 세대혁명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소위 86그룹, 386, 486, 586 이 세대가 우리 국민한테 완전히 버려지느냐 아니면은 그나마 어느 정도 우리 사회를 함께 할 수 있다, 리드할 수 있다는 게 인정받느냐가 이번 미투에 있어서 제대로 반성하느냐 그러니까 아니면 의원님, 예. 예. 여기까지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 게, 일부에 맞는 얘기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 동의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요. 아니, 그건 동의하지 않는 게 아니라, 공부를 좀 많이 안 하신 것 같아요. 젠더 운동사에 대해서. 젠더 운동사는 잘 몰라요. 근데 아무튼 이거는 상식이기 때문에, 그리고 체험 체험하에서 체험도 말씀하시는 있고 거. 그 예.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이 이슈를 많이 들어가면, 의원님 의도하고는 다르게, 예. 또 다른 폭탄을 맞으실 거라고 봅니다. 자,
북한 문제. 이거에 대한 입장을 보수정당에서 내놔야 될 타이밍 아닙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이 김정은에 대한 재평가를 해야 됩니다. 이 재평가를 핵심은 해야 한다. 예. 그러니까 지금 국면은 김정은 드라이브예요. 네. 김정은의 신노선. 그럼 신노선이 뭐냐? 어쨌든 김정은은 지금 개혁 개방 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렇죠. 개혁 개방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정일 때랑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근데 여기서 어떤 개혁 개방이냐가 중요한데 등소평식 개혁 개방이냐 박정희식 개혁 개방이냐 이 차이는 뭐냐? 중국은 핵무기를 가지고 개혁 개방을 해서 성공을 한 거고 네. 박정희는 핵무기 없이 한국식 개혁 개방을 해서 성공을 한 거잖아요. 근데 김정은이 핵무기 없이 개혁 개방하려고 하는 지금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전 세계에. 그래서 북미회담도 지금 성사가 되고 있는 겁니다. 핵을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라고 보시는 거다는 아니 그러니까 그 지점이 테스트해야 될 지점이라는 거죠. 우리가 북미회담을 통해서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정말 김정은이 영구히 핵을 포기하려는 마음이 있느냐. 네. 조건이 갖추어지면. 그죠? 근데 아무리 조건이 갖추어지더라도 핵 포기할 마음이 없느냐. 그러니까 한국당이나 이쪽 보수는 어떤 상황에서 핵 포기할 마음이 없다. 그렇게 되면 실패한다고 지금 보는 거고. 그러니까 이 회담은 북한의 기만술이라고. 그렇죠. 그래서 기만술이라고 보는 전제하는 거죠. 거죠. 근데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하고 북미 정상회담하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도 국내 정치적 시한이 있잖아요. 11월까지는 결과를 만들어내야 중간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하는 등등. 또 노벨상도 받아야 되고요, 빨리. 그리고 대선도 임해야 되고. 예, 그런 시한이 있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도 4년 임기 중에 지금 그렇게 되면 2년째가 되는 거란 말이죠, 거의. 그러니까 정치적 이해관계가 맞아서 좋은 성과가 나올 거다 그 말씀. 제 말은 그렇게 해서 실제 비핵화로 가는 구체적인 로드맵이 그려지고 계속 진행된다. 그러면 이 보수 진영은 그 상황을 어떻게 대처하려고? 일본 같은 경우는 완전 태세전환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황이 예. 신보수와 구보수를 가르는 분기점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계속 빨갱이 장사하지 마라. 라고 일관되게 이야기해왔잖아요. 바른미래당의 스탠스는 뭡니까 그러면 현재? 그러니까 바른미래당도 단일한 목소리는 아닌데 다수의 목소리는 유승민 대표는 지금도 여전히 그 압박과 제재만이 가장 중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잖아요. 북한의 유 대표는 예, 압박과 제재가 한 6? 이게 잘 돼야 대화도 잘 된다. 이런 입장이죠. 6이 아니라 9 정도 되던데 항상 강조할 때 보면. 아무튼 근데 이제 네. 청와대에 가서도 지금 북한이 말하는 게 뭐가 변했냐, 변한 게 아무것도 받아들일 수 없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목소리가 여전히 필요하다고 좀 봐요. 야당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의 차이점이 뭐냐 이거죠. 유 대표. 차이점은 명백하잖아요. 저희 당의 지금 다수 목소리는 문재인 대통령 과감하게 밀어주자 이제는. 유 대표는 아닌 것 같은데요. 유 대표는 압박을 강화해야 된다. 그러니까 좀 쓴소리도 해야 된다. 근데 이건 야당이기 때문에 괜찮아요. 아니 그거는 자유한국당이 실컷 하고 있잖아요. 근데 유 대표가 자유한국당은 예. 100% 쓴소리만 한다. 이런 사람들로 구성된 집단이고 우리는 유 대표뿐만 아니라 한 7대3, 8대2 그러니까 과감하게 밀어주자 이 국면에서는 여야 없다. 대표가 지금 바른미래당에서는 소수입니까? 목소리는 그렇죠. 목소리는. 그러니까 박주선 대표나 그러니까 유 대표 지금 상례적인 쓴소리죠. 보수정당은 안 됐으면 좋겠다. 잘 되지 마라. 뭐 이런 자꾸 고춧가루 뿌리는 거고 유 대표는 안 될 가능성이 실제로 있어요. 그건 부정할 수 없어요. 있다는 사실을 환기시켜주면서 잘 되는 방향으로 나가려고 잘 하는 되는 거죠. 방향에 대한 멘트는 없던데요. 그런 마음이 있죠. 이게 신보수와 구보수 완전한 차이점이에요. 그러면 말해야 알죠. 말도 하죠.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말이 있고 그래서 걱정돼서 계속 해주는 이야기라고 받아들이시죠. 다른 건 모르겠는데 유 대표가 합리적인 발언도 많이 했고 다른 사안에 대해서 근데 대북 문제에 있어서만은 거의 자유한국당과 차이가 없지 않습니까? 현재까지는 공개적으로 한 발언만을 기준으로 그러니까 그 하자면 차이를 어디서 찾아야 됩니까? 아니 하태경 의원은 예를 들어서 하태경 이거예요. 의원은 자유한국당과 큰 차이가 있어요. 예. 유 대표는 예. 지난번에 김영철 방남했을 때 저지하려고 통일대결로 그런 쇼를 벌이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어쨌든 방남한 거니까 일단 잘 진행하라고 하면서 아주 간접적으로 불만을 표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체에 고춧가루 뿌리고 싶진 않은 거예요. 이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차이를 국민들은 알고 있는 거죠. 아직은 전달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약한 왜냐면 면은 있을 거예요. 유승민 대표가 얼굴인데 유승민 대표의 가장 최근에 청와대 워딩 같은 경우도 지금 대북 특사가 가져온 예를 들어서 뭐 한미 훈련을 그냥 받아들이겠다든가 비핵화도 조건에 따라 가능하다든가 굉장히 전향적인 태도인데 북한이.
적어도 지금까지하고는 다른 공개적으로는 대단히 전향적인 태도인데 그 정도는 전향적인 태도 자체는 저도 그래요. 솔직히 예. 속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아니 뭐 그건 근데 이제 문제는 한국당의 입장은 속을 건 뭐할로 하냐 하지 마라. 그러니까 트럼프랑 북미 회담도 한국당은 좌초시키고 싶은 마음이 강해요. 근데 유승민 대표도 아니 유 대표는 예. 북미 회담을 저걸 막아야 된다고 생각지는 않아요. 근데 북미 회담에서 함정이 있을 수 있으니까 조심해라. 그거는 말 안 해줘도 다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회담을 성사시키는데 무게를 두는 것이고 유 대표는 한국당은 어쨌든 좌초시키려고 하는 것이고 이게 근본적으로 다르죠. 자유한국당의 스탠스는 잘 알겠으니까 제가 여기서 궁금한 건 바른미래당의 차이점인데 적어도 우리 유승민 종합적인- 대표가 북한의 태도는 이건 받아들일 수 이렇게 없다. 총정리. 예. 우리는 회담이 성사돼야 되고 예. 좋은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그건 유승민 대표 입으로 들어야 돼. 아니 나와야 되는데 유 대표는 그 안에 이런 함정을 조심해라라는 걸 많이 부각시키고 있는 것이고 박주선 대표나 저는 이걸 도와주자 잘 되게 이런 쪽을 강조하기 때문에 이게 사실 균형된 야당의 입장이라고 봐야 되죠. 아니 유승민 대표의 입장은 자유한국당이 실컷 하고 있으니까 유승민 대표가 이제 바른미래당을 상징하고 있으니 유승민 대표가 차이나는 입장을 보고 싶은데 차이가 잘 안 느껴져서 말씀드린 그러니까 당 거고요. 전체 입장을 보시면 되고 당 전체 입장. 우리가 그러면 또 민평당하고 똑같잖아. 우리가 그냥 화끈하게 도와주자 하태경 노선을 가면 민평당하고 똑같아요. 민주당하고 똑같고. 그러니까 거기 사람들 절반 있잖아요. 거기 또. 그러니까 이게 균형되게 섞여 있고 사실 문 대통령도 이런 쓴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이거 막 악의적인 거고 한국당은 이건 정말 잘 되게 하고 싶은 제 마음에서 생각에는 그런 걱정 말씀 안 하셔도 다 걱정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어떻게 장밋빛으로만 바보도 아니고. 그래 저는 인정해요. 예, 예. 걱정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어제 문 대통령이 잘 이야기했는데 이번 기회는 정말 오기 어려운 정말 오기 어려운 기회죠. 찬스예요. 그러니까 이 찬스를 저는 그래서 야당 참모론을 이야기하고 싶어요. 이제 남북 북미 하는데 야당도 이 점에 있어서는 문 대통령의 참모라고 생각하고 언제 도와줬다고 하고 싶다. 아니 지금 보면 다르지. 그러니까 그 전에는 야당은 원래 쓴소리 하는 데예요. 하지만 이건 맞아요. 쓴소리 하는 데인데 지금은 그 경기 일정이 잡혔잖아. 대진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축구 대표팀이 가서 싸워야 돼. 아니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청와대에 초청했더니 안 된다는 말만 시컷 하고 갔잖아요. 아니, 안에서는 또 쓴소리하는 사람도 있어야지. 이건 어떻습니까? 거의 이제 얘기는 서로 이게 된 것 같고 안철수 전 대표 얘기만으로 마무리하고 요새 뉴스가 갑자기 또 나와서 당무 복귀가 안 되고 서울시장 출마 여부에 대해 결정이 늦어지고 그러면서 거꾸로 유승민 대표 경기도지사 출마하라고 나오고 이러면서 약간 혼선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정리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당내의 목소리가 지금 네. 두 가지 흐름이 있습니다. 이제 안 대표 단독 출경론, 네. 그다음에 안유 동시 출경론.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안 대표가 이제 서울시장 출마하고 유 대표는 선대위원장을 해서 네네. 전국적으로 도와주고 네. 이런 게 다수였는데 지금은 안유가 같이 뛰어야 된다 선수로. 그런 목소리도 있다. 목소리가 지금 강해지고 있어요. 그거는 이제 강해지고 있기 때문에 안철수 서울시장 조기 등판론이 지금 조금 수그러들고 있는 거죠. 국민의당 쪽에서 주로 그런 목소리가 나오는 것 같은데. 국당도 있고 바른당, 국당이 세고 바른당 출신 내부에서도 네. 우리가 이번에 걸어야 된다. 왜냐하면 한국당 소멸론이잖아요. 제가 주창한 한국당 소멸시켜야 된다 이번에. 그리고 야당 교체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대표 역량들이 총출동해야 된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힘을 얻고 있기 때문에 안 대표하고 조율할 것이 상대적으로 많아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유승민 대표하고 안철수 전 대표하고 이렇게 뭐랄까요? 약간의 갈등설 같은 것도 나오던데. 그 경쟁하고 협력하는 구도죠. 갈등설은 아니고 네. 갈등설은 아니고 아무튼 큰 흐름에서 아까 요 내부 조율 네. 조금만 갈등은 있죠. 근데 이제 토론으로 우리가 네. 다 극복을 해왔어요. 알겠습니다. 이견이 왜 없겠습니까? 아니, 네. 그 얘기 다음 주에 좀 더. 하태하태가 중재를 잘하고 있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예. 잘 넘어가고 있습니다. 바른미래당 대변인 성명 낼 때는 꼭 확인하고 본 방송을 보고 하시는 게 좋겠다. 하지만 언급을 하지 마세요. 아니 언급을 왜 안 합니까? 또 올바른 이야기인데. 예. 닥치고 계시는 게 제일 좋아 지금은. 그거를 거꾸로 갖다가 자기들한테 유리하게 외국에서 쓰는 게 공작인 거죠. 그러지 말라고 좀 전해주십시오. 자, 오늘 여러 가지 얘기했습니다. 하태경 최고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식이 통하는 세상을 만들고 싶은 시사 요정 김어준입니다. 자, 오늘은 화요일 날 등장하신 원정우 씨. 네, 안녕하세요. 네, 과학 이야기입니다. 예, 노회찬 의원님 뒤를 피하려고. 노회찬 의원님 처음 오실 때부터 굉장히 반발을 했던 기억이 아마 나실 텐데. 네, 어떡하란 말이야, 나보고. 그러니까 큰 소리로 막 제가 소리를 질렀는데. 아니, 노회찬 의원이 재밌는 거 빵빵 터뜨리고 하면 나보고 어떡하란 말이야. 그렇습니다. 지금 보니까 하태경 의원님 계신데. 하태경 의원님이 조금 만만해요. 노회찬 의원님보다. 아니, 하태경 의원도 정신없이 속사 프로 써야 되는 분이라. 네. 예. 시간을 많이 잡아먹으시네요. 때로는 문자 폭탄 세계 신기록도 세우고 그래서 만만한 분은 아닙니다, 절대. 자. 네. 오늘 주제 뭡니까? 오늘 비과학 찾기 좀 안 하고 그만. 좀 계속 하다 보면 소비자 고발 같잖아요. 네, 잠시 멈추고. 우주 뉴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요즘. 우주 뉴스는 사실 저는 관심이 많아서 상장 찾아보는데 항상 있어요. 항상 있어요. 근데 이게 탑 뉴스가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렇죠. 사실 특히 우리나라 언론에서 우주 뉴스 같은 거를 좀 무게 있게 안 다뤄주는데 외국에서는 탑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뭐 뉴욕 타임스나 이런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제 생에 우주는 한번 가보고 싶어서 돈을 많이 모으셔야죠. 그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 여행비가 비행기에 한 5배 정도로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중인데 그게 될래나 모르겠습니다. 글쎄요. 예. 아마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우주 뉴스 전 관심 많거든요. 네. 일부러 우주 뉴스 찾아봅니다. 3일이 멀다 하고 나오는데요. 네. 일단 그냥 짧게 소개시켜 드릴 거 하나는 뭐냐면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우리 은하의 2~3배 정도 크기로 이제 안드로메다 은하가 크다라고 생각을 해왔어요. 근데 갑자기 안드로메다 은하가 훨씬 작아서 우리 은하와 비슷한 크기일 것 같다는 뉴스가 있는데 네. 이거는 천문학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한테는 전혀 안 중요한 뉴스의 그렇죠. 전형이죠. 예, 우리가 앞으로 1000년 이내에는 거기 못 갈 것 같아요. 네, 1000년으로도 쉽지 않을 겁니다. 예, 1000년 이내는 못 갈 것 같으니까 전혀 중요하지 않은데 이게 뭐 때문에 천문학계에서 중요하냐면 뭐 크기도 물론 중요하지만 아주 먼 미래 안드로메다 은하하고 우리 은하가 충돌할 거거든요. 수십억 년 후에. 한 4~50억 년 후에. 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수십억 년 후에. 역시 우리에게는 전혀 상관없는 얘기일 수 있는데 그래서 오늘은 천문학에서도 중요하지만 일상에서는 더 중요할지 모를 뉴스 하나를 가지고 나왔는데요. 네. 요거는 미국의 나사가 지구를 위협하는 소행성에 대응해 핵폭탄을 사용하는 구체적인 플랜을 두고 나왔습니다. 아마겟돈 영화. 예, 그게 이제 구체화되는 거죠. 예. 여기에 나사만 그랬으면은 모르겠는데 미국의 국가 핵 안보국이 있거든요. 실제 핵을 쥐고 있는 NNSA라고 하는데 여기랑 같이 이제 콜라보를 한 저는 거라. 이거는 돈 문제하고도 연결됐다고 봐요. 이제 핵은 고도화돼서 더 이상 갈 데가 없을 정도로 발달했거든요. 네. 이거 이제 돈 뽑을 데가 없어요. 그래서 핵을 우주로 쏘는 계획에 착수한 게 아닐까.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이 있겠죠. 어쨌든 저는 일단 뭐 과학적인 얘기만 좀 드리면 네. 일단 소행성 충돌이 생각보다 많이 일어나잖아요. 태양계 안에서. 그렇죠. 뭐 혜성이 목성에 충돌한 적도 있고 화성에도 지금 굉장히 큰 충돌 자국 남아있고요. 지구에도 뭐 충돌 흔적은 많고요. 예. 뭐 제일 유명한 게 1900년대 초에 1905년이었던가 그 러시아의 퉁구스카. 떨어진 거. 예. 예. 퉁구스카 요게 지름 50m짜리가 떨어진 거거든요. 예. 작은 겁니다, 사실. 그 일대가 근데 땅에 떨어진 게 아니라 공중에서 공중 폭발했다라는 얘기가 정설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 규모였느냐? 그 일대라고 하지만 주변에 나무 8천만 그루가 불타버리거나 쓰러졌고. 그 지구가 아닌 모습으로 남아있죠, 완전히. 예, 지금도 이제 그 상태로 남아있죠. 그리고 450km 떨어진 곳에 열차가 전복됐어요. 예. 근데 50m짜리만 떨어져도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50m짜리였는데. 요게 지금 시베리아 한가운데여서 인명피해가 없었습니다, 놀랍게도. 예. 근데 이게 유럽이나 아니면 심지어 동남쪽에 조금만 비껴갔어도 한반도 전체가 괴멸될 수 있는 위력이었던 거죠. 450km니까요. 그러니까요. 예. 예. 만약에 서울 한복판에 떨어졌으면 남북한이 그냥 핵폭탄이 문제가 아니라 그렇죠. 예. 서울은 사라지는 거고요. 완전히. 사라지는 거죠. 예. 그리고 한반도에 있는 인구 대부분이 죽거나 크게 다쳤겠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소행성이 지금 지구 주변에 다니는 것만도 몇만 개씩 되기 때문에 이거를 대비를 안 할 수가 없다. 이제 이런 취지죠. 근데 아까 아마겟돈 얘기하셨듯이 아마겟돈 영화에서는 지름이 1200km짜리가 날랐습니다. 별이에요, 별. 별이에요, 그냥 소행성이 아니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를 18일 전에 발견해요, 충돌.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천문학자와 천문 관측 기관들의 어떤 태만함.
이런 부분이 굉장히 우리가 우려되는 상황인데 실제로는 예, 이렇게 발견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죠. 예. 그래가지고 이제 브루스 윌리스를 중심으로 하는 시추공들이 핵폭탄을 가지고 가서 이제 땅 파가지고 터뜨리잖아요. 맞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는 우리가 할 수 없고 디테일은 차이가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나온 거는 미션의 공식 명칭이 긴급한 상황에서 초고속 소행성의 위험을 줄이기 위한 미션이라고 영어로는 이걸 줄이면 해머가 됩니다. HAMMER 망치. 일부러 그렇게 만들었을 거예요. 예. 미국 과학자들은 어떻게든 이렇게 만드는 게 혈안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줄였을 때 기억하기 쉽도록. 연구만큼이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이게 막 맨날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버전 만들잖아요. 네, 굉장히 다양한 이런 이름을 만드는데 이게 이제 구체적인 타겟을 생각하면서 만든 미션입니다. 근데 우주에 쏘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우주에 쏴야 되는 거죠. 예. 1999년에 이제 소행성 베뉴라는 게 발견이 되는데 얘가 지름이 한 500m 정도니까 예. 그렇게 작지 않습니다. 예. 무게는 1억 4천만 톤. 예. 그러니까 이런 애가 떨어지면 뭐 퉁구스타 소행성의 뭐 지름으로 10배가 되기 때문에 만약에 부딪히면 공룡을 멀쩡시켰다고 하는 정도가 킬로미터 단위였거든요. 예. 걔가 기껏해야 10km, 15km. 그러니까 그때 전지구적 생명체 멸종. 그 99%가 예. 죽는 그런 6,500만 년 전이었죠. 그런 일이 뭐 얘가 부딪히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얘를 이제 기준으로 해서 연구를 하는데 아무튼 이 정도가 떨어지고 이 정도를 폭파시키는 그런 이제 플랜을 지금 세우기 시작을 한 겁니다. 돈이 많이 들어가겠네요. 많이 들어가겠죠. 좋겠네요. 일단 예산이 우리 저 천문학자로도 얘기를 하지만 예. 이 뭔가 이 프로젝트들이 만들어져서 예산을 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요. 예. 특히 이제 나사 같은 경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왜 옛날에 아폴로 같은 거 이제 없어질 때도 그 다 직업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걸 빨리 연구를 해가지고 뭔가 돈이 들어오는 부분을 개발을 하고 이제 굉장히 현실성으로 굉장히 중요한데. 네. 이게 근데 과학적으로는 가능하다는 거 아닙니까? 가능하다는 거죠. 예. 지금 계획은 뭐냐면 만약에 우주선을 쏴서 걔를 부딪혀가지고 이 코스를 바꿀 수 있으면 좋고. 우주선을 쏴서 부딪힌 적은 있죠, 소규모로. 예, 이미. 예. 뭐 소행성에 부딪힌 네. 적도 있고. 근데 그건 이제 너무 작은 거니까. 예. 그게 충돌 실험을 한 적이 있죠. 예, 한 적이 있습니다. 뭐 왔다 갔다 하면서 한두 번 있었는데. 그런데 요게 우주선 충돌 정도는 움직이지 않을 경우에는 거기 우주선에 달고 간 이제 핵폭탄을 쏘겠다. 이런 계획이에요. 근데 이제 이 소행성을 소멸시키는 게 아니라 궤도를 바꾸는 정도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플랜이 예전부터 제가 들어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소행성 크기에 따라 다른 거죠. 네. 근데 아주 작은 거는 부숴버릴 수도 있겠지만 또 너무 큰 건 안 부서지니까 이 아마겟돈 이런 거는 뭐 이 핵폭탄 이거 200m 파가지고 넣어봤자 말도 안 되는 1200km인데 두께가 예. 절대로 부서지지 않죠. 아무튼 이제 이런 거를 다 감안을 해서 이제 계산을 해가지고 대응을 하겠다 이런 게 지금 공식화됐다는 점이 과학계에서 근데 저도 SF가 아니고 이게 몇 년 전부터 나온 얘기잖아요. 네. 그때 이제 우려가 예를 들어서 1kg짜리였다. 핵폭탄 터뜨렸더니 50m짜리로 다 파편이 만들어졌어. 그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군데에 떨어진 거에 지구 전체 산탄총으로 예, 비 오듯이 떨어져서 다 죽게 생기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그런 우려가 있는데 사실 예. 이제 그런 것들까지 계산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긴 게 아니냐. 그러니까 구체적인 미션이 지금 준비가 된 것 같아요. 진공 상태니까 예측은 더 쉽긴 하겠네요. 아무래도 그렇죠. 예. 변수가 적으니까. 바람도 안 불고 하니까. 사실 작은 소행성은 흰 페인트만 발라도 궤도를 바꿀 수가 있다고 하거든요. 아, 그 정도 힘만으로. 예, 이게 무슨 얘기냐면 MIT에 재학 중이던 우리나라 학생이 낸 아이디어였어요. 몇 년 전에. 태양빛을 받아서 뭐 그쪽이 녹으니까 녹는다기보다는 반사하니까 광압이란 게 있는데요. 광압. 예. 그러니까 광압. 우주 공간에서는 마찰이 없으니까 햇빛만 좀 잘 받아도 조금 밀립니다. 놀랍게도. 그런 이야기. 예, 요런 걸 가지고 또 이제 좀 움직일 수 있다. 물론 녹는 효과도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효과를 가지고 이제 일단 궤도만 바꾸면 되는 거니까 조금만. 가능하면 멀리 있을 때 해야지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게 전에도 한번 얘기 드렸지만은 가장 얼마나 일찍 발견하는가 이거를 18일 전에 발견해서는 가능성이 전혀 없고요. 네. 우리는 이제 지금 천문학자들은 수십 년에서 수백 년 전에 발견하자. 정말 그 정도 프레임을 세워요. 수백 년 전에. 예, 수백 년 전에 발견하면은 뭐 아무리 큰 게 와도 수백 년의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 미리 쏴서. 예, 과학 기술을 총집결해서 어떻게 막으면 가장 좋게 막는 건지를 수백 년 동안 연구할 수 이제 있고. 멀리서 막자. 아예. 그렇죠. 그리고 시간을 벌자. 연구할 시간을 벌자. 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얼핏 지금 했다가 안 될 그런 걸로 섣불리 하지 말고
시간을 두고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인류의 모든 과학기술을 총집결해서 저걸 막자. 정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백 년 프로젝트니까 수백 년 예산을 확보할 수 있겠네요. 그렇네요. 예. 네, 아무튼 뭐 그런 식으로 이게 SF가 아니고 이제 현실로 되고 있다. 근데 소행성은 언제의 문제일 뿐 부딪히긴 부딪힐 것이다. 언제나 부딪히니까요. 이건 과학적 팩트니까요. 네, 몇 년 전에도 이제 러시아 상공에서 하나 터져가지고 네. 아주 뭐 퉁구스카 같이 그래되진 않았지만 꽤나 이제 몇백 명이 다치고 이런 일도 있었고요. 저는 이 프로젝트 우리나라도 발 좀 걸쳤으면 좋겠어요. 사실 이런 거 좀 사실 우리 관측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거 좀 발 걸쳐가지고 좀 네. 관측 파트 우리가 맡을게 이런 거. 네. 자, 원종우 씨였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 저도 궁금해서 이제 쳐다보면 미국은 이제 이 논란이 좀 더 지나간 다음에는 그 여성계 내에서도 논란이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왜냐하면 이제 다종다양한 레벨에서 이런 일들이 나오니까 결국은 이제 무고한 사람들도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요 무고한 사람들의 경우를 두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 것은 전체적으로 이 폭로자들 네. 를 위축시켜서 네. 그걸 강조하면 안 된다. 그 희생은 어쩔 수 없다라는 부류와 네. 큰 대의를 위해서는 그러니까 소위 이제 남녀의 이 젠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런 피해를 어쩔 수 없다고 바라보는 여성계와 그렇지 않다고 하는 여성계도 미국에서는 갈라졌더라고요, 보니까. 이미 우리도 SNS상의 여론이나 보면 무고죄를 강화하자는 청원이 이미 청와대 청원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반대하는 입장. 그래서 어저께 그 성폭력 대책위에서 발표를 한 것 같더라고요. 그 피해자의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은 무고죄로 조사하거나 그러지 말자. 이런 안이 나왔으니까 지금 우리 사회도 대립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여성계 내에서 미국에서는 크게 논란이 됐다는. 우리도 곧 여성계 내에서 다양한 토론이 나올 것 같고요. 네, 남자들끼리 이런 얘기하면 다 면피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예. 미국에서 똑같더라고요. 남자들은 이 사안에 대해서 말을 하면 안 된다고. 네, 그러니까 거의 똑같아요, 보니까. 그런 것도 이게 과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이야기는 좀 더 정교하게 앞으로 계속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예. 네. 또 모시겠습니다. 네. 한 분이 아니라 여러 번 모셔놓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1차로 얘기를, 어려운 주제를 들어봤습니다. 최민희, 현 디지털 소통위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네. 쉬지 않고 뛰는 내 심장이 불타오르는 나의 젊음이 자, 하태경 최고위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하태경입니다. 네. 근데 요즘 공장장님이 저보다 더 핫해서 제가 위기의식을 느끼고 원래 핫합니다. 네. 원래 핫한데 어제 오늘 뉴스는 그거 가짜 뉴스예요. 예. 요즘 진지가 왜곡됐다는 거죠? 완전히 왜곡된 게 아니고 정반대. 근데 이제 뭐 그러니까 이제 기획 세력은 없다. 아니 제가 미투 사전 기획 세력은 없다. 미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안희정 정봉주를 공작이라고 해 이런 식으로 보도가 됐어요. 그런 말조차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안희정 정봉주는 사전 기획 세력이 없다. 그죠?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개인의 그 자기 용기에 의해 나온 미투다. 순수 미투다. 그러니까 그죠? 그렇게까지 나가지도 않고 그 말 자체를 하지도 않았어요. 아예. 그러니까 언론계에 네. 참 이렇게 저게 많은 거죠. 많은 거네요. 네. 아, 그런 말 자체를 하지 않았고 안희정 정봉주까지 참 여기까지가 답니다. 그런 다음에 물어보십니다. 그런데 왜 그런가를 생각해 보면 우선 첫째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 정부가 미투 폭로자들을 보호해 줄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터져 나오는데 그 아무래도 그 진보 쪽이나 개혁 쪽의 남성들은 미투 운동 피해자들에 대해서 연대를 표명하기도 하고 보호해 줄 거라는 믿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기본 전제돼 있고. 예. 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경계해야 될 것은 자꾸 기사나 이 방향이 뭐 안희정 지사의 문제가 지방선거에 어떤 영향을 주냐. 뭐 그런 민주당은 그 지방선거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이런 류의 기사가 나오는데요. 저는 안희정 지사가 민주당 소속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공당으로서 져야 될 책임은 그것이 지방선거에 불리하게 작용하건 지지율 하락이건
그건 책임지고 같이 감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점수는 또 다른 데서 따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미투 운동을 지나치게 정치적인 결과, 유불리와 연결시키는 태도나 정파적인 접근은 저는 뭐 미투 운동의 본질을 훼손하고. 근데 이거를 이제 기자들이 비판하면서 계속 비판하면서 기자들이 가장 먼저 여론조사 기관에 물어봐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건이 터지면 가장 먼저 이거 여론조사 그 여론이 어떻게 반영되고 있냐, 지방선거 어떻게 될 거 같냐, 본인들이 정작 가장 궁금해합니다. 그 이율 배반이죠. 정치랑 연결하지 말라, 훼손시킨다고 앞에서는 말을 하는데 제일 궁금해합니다. 그 태도 자체도 대단히 이율 배반적이죠. 뿐만 아니라 조금 갈고 닦을 필요가 있습니다. 실력을 갈고 닦을 필요가 있습니다. 펜스룰에 대한 이야기도 조금만 더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오해가 생길 수 있죠. 이제 이게 굉장히 방어적이고 졸렬하고 이게 해결이 안 된다는 거는 남자들도 동의하는데 저도 당연히 이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럼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찾지 못하니까 이런 방향으로 가는 거거든요. 근데 주로 이제 펜스룰에서 더 경계해야 될 것은 펜스룰이 술자리나 회식 자리에 여성을 참여시키지 않는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네. 업무에서 배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왜 남성들이 술자리나 회식을 펜스룰과 연결시키게 되냐면 주로 성추행이나 성폭력과 관계된 문제가 발생하는 게 술자리와 회식 자리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펜스룰이 강조하는 건 그게 아니다. 이게 과다하게 일상 업무에서 여성과는 팀을 안 짜려고 하는 분위기가 생긴다는 거죠. 네. 이게 미국의 사례에서 이미 검증된 거거든요. 미국에서 터져나온 얘기예요, 이건. 네, 펜스룰은 특히 미국 사회에서 여성의 사회 진출이 이 미투 운동으로 인하여 위축되는 흐름이 있어서 그거에 대한 경계이고요. 그래서 이건 일시적으로 혼란스러운 거 당연한 것 같고요. 너무 근본적인 문제가 동시다발로 다양한 층위에서 터져 나와서 그래서 저는 여기에 뭐 이렇게 의견을 먼저 갖기보다는 우리 모두가 좀 경청하고 때로 관망하고 이렇게 한 번 더 생각하는 그게 같이 필요한 공부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실제. 네. 보시니까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희 지지층에서 불만이 많아가지고 꼭 좀 물어봐 달라. 아니 그거는 방송이 인터넷에 떠 있어요. 그러니까 있어요. 떠 있는데 기사가 텍스트로 나오잖아요. 그 텍스트가 그렇게 왜곡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부터. 사후에 이걸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잖아요. 이건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이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걸 예를 들면 공작이라고 할 수는 없죠, 그죠? 아니,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거지. 그게 공작적 마인드라는 겁니다. 제가 마인드, 공작적 마인드. 아니 들어보시면 돼요. 공작이라는 단어 왜 이렇게 좋아해요? 아니 그게 공작이 아니고 뭡니까? 사후에 생각해 그러니까 보십시오. 여기서 공장장님이 이야기하는 공작이라는 개념은 굉장히 폭넓은 개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정치적으로 네. 상대방이 정치적으로 이용할 사안이 아닌데 그렇죠. 공격에 처했을 때 이용하는 건 다 공작인 거죠. 기본적으로 그런 마인드죠. 근데 그런 의미다. 예, 근데 아니 실제로 구체적으로 방송 내에 근데 실제로 공작적 마인드가 있는 분이 계시거든. 홍모모 씨라고. 누군가 기획했죠. 이렇게 생각하시잖아. 그러니까 그런 게 있으니까 비슷한 류의 이야기가 나오면 국민들은 저게 같은 유다. 이렇게 지금 오해를 받게 딱 좋으니까. 아니죠. 같은 유로 만드는 공작이 또 있는 거죠. 또 있는 거다.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한 말은 실제로 방송에 그대로 떠 있는 건 그러니까 공장장님은 공작의 희생양이다 지금. 아니죠. 또 한 번 나온 거죠. 제가 싫은 사람들이 있겠죠. 물론 그렇죠.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이제 잘 걸렸다 단어가 나오니까 이번에, 예를 들어서 구체적도 예를 들어요. 예를 들어서 자유한국당에서 문재인과 엮을고리를 찾는다. 그런 기사가 나와요. 미투를. 미투를. 네. 네. 요런 거라든지 또는 그건 있죠. 예를 들어서 엮지 않더라도 탁현민 행정관을 끼고 도는 거는 정말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 보십시오. 그게 아니라 이때까지 나왔던 등장한 모든 인물을 다 엮어요. 그 사람들을 네, 그거는 모두. 그렇게 그런 바보가 한국당에 있을 수 있죠. 있는데 안 통하지 그렇게 하면. 또는 구체적인 사례로 미투하고 세월호하고 엮어요. 그거 신문 기사로 있습니다. 그런 기사들이 어리석은 분이 계실 수가 있는데. 어리석은 분이 아니라 신문 기사로 존재해요. 문제는 전혀 안 통한다는. 제 말은 그런 예를 들잖아요. 그런데 맨 앞에 제가 안희정과 정몽주까지 그런 말을 한 다음에 단어 공작을 붙이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김어준이 안희정을 공작이라고 했다고 기사를 써버려요. 이게 공작이지 뭡니까?
알겠습니다. 오늘 제가 인터뷰를 사기예요, 하네요. 사기. 오늘 본론. 아니 갑자기 얘기를 꺼내시니까 갑자기 열이 확 올라가지고. 아니 근데 미투도 제가 좀 하고 싶은 한 가지 더 얘기해 볼까요? 아유, 제 얘기 오늘 할게요. 이 주제 적어도 어제 오늘의 기사 관련해서는 제가 할 말이 정말 많아요. 근데 뭐 꺼내시니까. 그러니까 의원님도 신문 기사 나온 거 정리해 오신 거 아닙니까? 제가 직접 보진 않습니다. 예. 근데 그러니까- 어제는 프린트를 해오라고 해서 봤는데 약간 오해 소지가 있긴 하더라고요. 아니 이게 보시라니까 신문 기사를 프린트해서 보시지 마시고 신문 기사를 기사 말고 녹취. 아니 녹취도 제대로 안 됐더만 보니까요. 그런가요? 그냥 5분밖에 안 돼. 들어보세요. 정반대예요 완전히. 이쪽 한쪽 당에서 나온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 효과를 봐야 된다. 정반대죠? 분명히 잘 꺼내주셨어 아주. 저 혼자는 할 수 없는데 한쪽에서 나온다고 그러니까 하는데 결론만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좀 명쾌하게 이 미투의 공작 세력은 없다. 아니 확인하지 못했다. 그게 더 아니 그 말이 정확한 아니죠. 이야기겠죠? 그걸 이용하려는 공작 세력이 아니, 그러니까 있다는 사전 거죠. 공작 세력은 확인하지 못했다. 확인하지 못했다. 그지? 그렇게 말씀하시면 또 왜곡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없다. 자, 다음에는 방송을 한번 보시고 알겠습니다. 거기에 굉장히 긴 얘기를 했어. 젠더 역사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다음에 JTBC는 칭찬받아야 된다고 했는데 거꾸로 아니, JTBC는 전 잘 모르겠어요. 그건 뭐.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그 말 한마디를 다 자, 오케이. 다 반대로 해석한 다음에 그 기사를 뿌린 다음에 그걸로 우리당 대변인이 한마디 했어. 다른 그래서. 미래당에서 저보고 꺼지라는 거 아닙니까? 거꾸로 방송을 듣고 말하세요. 아무튼 제가 그건 잘 걸렸어요, 우리 당 아주. 대변인한테 한마디 할게요. 근데 아무튼 자. 미투에 대해서 내가 예. 곰곰이 생각을 많이 해보고 네. 제 나름대로 어떤 종합된 결론이 있어요. 결론. 예, 그걸 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오늘. 그게 뭐냐면, 조심해서 하십시오. 예, 근데 예. 왜냐면 이게 우리 좌파 운동권, 저도 좌파 운동권 출신이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정확하게 주사파라고 해주십시오. 주사파 포함한 이 운동권이 아니 본인이 그 파 출신이었다. 네, 그렇죠. 운동권이 전 솔직히 비주사 NL인데 아무튼 네. 범주사라 하면 네, 범주사. 이 주사 PD 할 것 없이 이 운동권 세대가요. 이제 이번 미투가 왜 좌파 진영에 집중됐느냐. 첫 번째 원인은 여러 가지 해석이 여성들의 나옵니다. 인권 의식이 상대적으로 높아요. 민주화 운동, 촛불 운동도 주도했고 예. 그래서 많이 터져 나오고 또 남성들이 연대해 주니까 보호해 주니까 터져 나오고 이것도 맞아요. 예. 또 하나 이유는 좌파 운동권 세대가 그 이전 세대보다 여성 인권 문제, 양성 평등 문제 나은 점이 하나도 없어요. 똑같거나 더 심한 면도 있어요. 예. 근데 그럼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제가 볼 때는 전두환 정권 때 3S라고 했어요. 3S 기억나세요? 3S 정책? 예, 스포츠, 섹스, 스크린. 스크린. 예. 그죠? 그러니까 우민화 정책이라고 했어. 그죠. 우민화 정책, 3S. 정치에 관심 갖지만 그걸 이거나 봐라. 그렇죠. 그러면서 포르노물이 대거 등장해서 유포가 됐어요. 예. 그렇게 해석하신다 지금. 근데 예. 그 전 세대는 ES 세대. ES 뭔지 모르죠. 포르노를 빼고. 아니 ES는 뭐냐면 그 전 세대는 썬데이 서울 세대야. 그러니까 좀 웃기긴 한데 아무튼 썬데이 서울. 그러니까 예. 썬데이 서울 세대가 완전히 이 포르노의 세례를 받고 이게 그렇게 해석하시다. 사회 권력에 대한 투쟁만 하다 보니까 내면 혁명을 못한 거예요. 내면 정화를. 자, 또 한 가지 네. 또 폭로할 게 있어. 우리 세대. 폭력, 예. MT를 가면 네. 술 먹고 남녀 가릴 것 없이 그냥 퍼질러 잔 거예요. 그때는 그랬죠. 한 큰 방에서. 큰 방에서. 네. 그러니까 MT 혼숙 문화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MT 혼숙 문화에 대해서 당시에 김어준의 뉴스 공장. 민당 최민희 의원과 함께 미투에 관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일찍 시작되었고 네. 사실상 그리고 여러 가지 논란을 겪었던 그리고 미투 창시자가 네. 정했던 기준들 다시 한번 짧게 정리해 주시고 네, 이어서 5개. 우선 예. 첫째, 성별 무관하다. 예. 성폭력 피해자들을 드러내고 보호하는 게 목표다. 두 번째, 여성 피해자가 많기 때문에 미투를 여성이 주도하지만 남성이 적은 아니다. 세 번째, 성폭력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의 느낌을 간섭해서는 안 된다. 네 번째, 명망가들의 운동 참여는 부정적이지 않은 정도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펜스루를 경계하는데 이것은 뭐 술자리 회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일상 업무에서 여성
정체성 배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그다음에 이것을 우리 현실에 적용하면 우리의 미투는 우선 권력 관계가 있어야 되겠다. 두 번째 직업적 가치의 현재적 미래적 훼손.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성범죄. 요 세 가지가 결합됐을 때 미투로 보는 것이 미투가 무작정 광범위하게 확산되는 걸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미투 운동이 잘 진행되는 가장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경청입니다. 경청. 네. 미국 사회에서도 이 미투를 어디까지 볼 것인가 하는 논란이 있긴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네. 광범위해지면서 물론 그 개별 사안들은 다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인데 이게 사회적 의제가 어디까지냐. 왜냐하면 모든 레벨의 남녀 문제에 모두가 개입하게 되는 논란으로 발전하더라고요. 이게 거기서는. 네. 그래서 거기서도 여기까지여야 하는 거 아니냐는 얘기가 있긴 있던데 이제 그걸 정리하신 거죠 지금. 네. 말하자면. 네. 또 하실 말씀 있습니까? 관련해서 이제 지켜보시면서. 그다음에 이제 언론의 보도 태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이 미투 운동 혹은 성과 관련된 문제는 굉장히 이게 미묘하고 섬세한 문제잖아요. 근데 우선 우리 언론이 지나치게 선정주의, 떼거리 저널리즘, 우리 언론의 병폐가 그대로 요 미투 운동 보도에서 드러나고 있고, 그리고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미투 관련 기사를 쓰는 기자들께서 미투의 범위나 규정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처음 겪는 일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미투가 하염없이 넓어져서 그것이 결과적으로 모든 독자들에게 혼란을 주고 미투의 운동의 본질과 멀어지게 하는 그런 부작용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미투에 지나치게 집중하고 선정적으로 접근하다 보니 우리 사회에 수없이 많은 의제가 있는데 다른 의제들을 다 가로막고 있다. 그러면은 분명히 있고요. 이게 이제 그 민주당 쪽에서 지금 계속 주요 안희정 지사부터 시작해서 네. 여러 정치인들이 연루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리하십니까? 이 부분에선 일단 죄송하게 생각하고 네. 깊은 성찰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